그렇다면 과연 이제 어떻게 입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형에 대한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수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죠. 70%의 학생을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고 나머지 30%의 학생을 정시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당장 마주보고 있는 문제점인 우리 수시 모집에 대한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넉넉히 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는 201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서 우리 확인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10일 목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이고요. 면접고사가 있는 전형의 경우에는 1차 합격자를 10월 30일에 발표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8일에 발표하고요. 또 이제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실기 위주, 학생부 종합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각 전형에 대한 설명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수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횟수는 단 6번입니다. 그중 우리 부경대학교에는 총 4번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의 교과 우수자 전형, 그리고 창의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혹시라도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실기 우수자 전형까지 복수 지원 가능합니다. 실기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총 3번의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이제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수시 모집 인원 중 약 20%를 차지하는 창의인재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무단결석 3회 이상이 아니라면 모두 100점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교과 성적으로 5배수 1차 선발하게 되는데 이 말은 국어국문학과에서 창의인재 전형으로 총 4명을 선발한다면 20명에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이제 면접고사 성적이 30%, 1단계 성적이 나머지 70% 반영돼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의인재 전형의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난 2015학년도와 달라진 점은 인성 면접을 도입하면서 여러분의 교과 내용을 물어보는 전공 소양 문항을 폐지했죠. 그 예상 질문은 올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부경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인성 면접이 차지하는 점수가 1000점 만점에 300점이었는데 그중 절반인 150점은 기본 점수로, 나머지 150점이 평가 점수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의 교과 성적 우수자입니다. 수시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형이니만큼 여러분들 꼭 집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을 따로 볼 필요가 없이 학교생활 기록부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잠시 우리 학업계획서란 과연 무엇일까요? 선생님, 학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학업계획서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출 여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학생들이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12월 2일에 수능 성적표를 받았는데 우리가 평생 꿈꾸던 수능 대박을 이뤄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12월 1일부터 3일까지인 학업계획서 제출 기간에 학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자동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S대 가야 할 수도 있는데 부경대학교 붙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기 우수자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혹은 예정자로서 지원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로 특히 입상 증명서를 꼭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총 1000점 만점에 학생부가 400점, 실기고사는 600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우리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떻게 반영되느냐? 지난 2015학년도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단결석 3회 이상이 아니면 출석은 무조건 100점. 교과 성적의 경우에는 1학년은 20%, 2, 3학년은 80%입니다. 1학년은 계열 상관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서 이수한 전 과목이 반영되고요. 2학년, 3학년에서는 계열별로 조금 달라집니다.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때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에서 이수한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 국제지역학부에는 여기서 제2외국어 교과에서 이수한 전 과목이 조금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에서 이수한 전 과목이 반영되고요. 마지막 예체능 계열에서는 국어, 영어, 사회 또는 과학 교과에서 이수한 전 과목이 반영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문과에서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할 학생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 2학년, 3학년에서 이수한 과학교과 이수 단위의 합이 12하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땐 등급이 매겨진 전 과목이 모두 반영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경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보면 성적 계산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지원 자격을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총 415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PKNU 인재 장학금 기억나시나요? 우리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려면 단대별, 군별 1등을 해야겠지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한다면 415명 중에서 10등까지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꼭 제출하셔야 하고 서류종합평가에서 3배수를 선발해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입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학생부 성적이 이 정도인데 저는 합격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하는 학생 정말 많은데 말 그대로 여러분이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단순한 등급만으로 여러분의 합격 유무를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1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백령도와 같은 서해 5도 출신자, 그리고 만 35세 이상의 만학도인 경우에 지원 가능하고 이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서류 종합평가에서 3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여기서 총 면접을 차지하는 비중은 20%입니다.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2인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정말 다양하지만 특히 여기서 집에 본인을 포함해서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이다. 물론 지원 가능합니다. 다전혈하는 지원 자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출 서류나 평가 체계는 우리 사회적 배려 대상자 1과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지역인재. 우리 부산, 울산, 경남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 왔습니다. 안 됩니다.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부산, 울산, 경남에서 꼭 공부를 하셨어야 하고요. 제출 서류와 평가 체계 역시 이전 전형들과 동일합니다. 이젠 조금 달라집니다. 83명을 모집하는 미래로 전형입니다. 우리 지원 자격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인데요. 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자격증빙 서류만으로 서류 종합평가 100%만으로 별도의 면접고사 없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역시나 면접고사 없고요. 대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지역에서 이수했거나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6년을 농어촌 지역에서 이수하고 이때 부모님도 함께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입니다. 근데 이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집 단위에서 지정하는 기준 학과와 출신 학과의 기준 학과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 201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마이스터 고교 졸업자는 지원할 수가 없고요. 수해양 산업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이제 수해양 산업교육과의 경우에는 면접고사를 별도로 응시하셔야 되고 면접의 반영 비율 역시 20%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서류 종합평가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등급이라서 합격, 3등급이라서 불합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3년간 이 원하는 학과를 위해서 이 학생은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또 독서활동은 어떻게 하였는지, 협동, 나눔, 배려 행동과 봉사활동은 무엇을 하였는지 등을 학생부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지원 동기라든지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지 이를 통틀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신 등급 중요하지 않나요?
내신 등급 역시 여러분들의 성실성의 척도로 판단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검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초 수학 능력, 전공 적합성, 자기 주도성, 인성 및 품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이 전형,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제 유의사항 2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나는 스토리가 없어. 그러니까 선배들의 아름다운 글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어 하는 학생들이 매년 생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자기소개서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도 검증에서 귀신같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잡아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뭐죠? 표절, 대리작성, 허위작성. 꼭 담백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있겠지만 자기소개서에 절대 기입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2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토익, 토플, HSK와 같은 공인 어학 성적. 그리고 2번째는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에 저는 글로벌 인력이 되고자 영어 영문학과에 지원하였고 현재 저희 토익 점수는 900점이거든요. 적는 순간 바로 탈락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일단 먼저 계열별 반영 교과와 모집 단위 관련 교과만 평가하게 되고요. 단순 등급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얼마나 많은 과목을 이수하였는지, 학생의 성적은 갈수록 올랐는지 내려갔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학과별 모집 단위 관련 교과의 경우에는 201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사장에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면접위원분은 몇 분일까요? 총 3분입니다. 10분간 이 총 3분의 면접위원들이 여러분이 전공에 과연 적합한지, 자기 주도적인 학생인지, 인성과 품성은 바른지,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수시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좀 해소되셨나요? 이제 대망의 정시 모집에 대한 안내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까지 페이스 조절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관리겠죠? 자, 12월 24일엔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경대학교 정시 원서 접수 시작일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1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이제 학과별로 가군으로 학생을 모집하는지 나군으로 모집하는지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 가군의 경우에는 수능 100%, 나군은 수능 70%, 학생부 30%로 평가를 하게 되고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사범 계열인 유아교육학과, 수해양산업교육과는 수능 90%와 면접 10%로 평가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실기 준비하는 학생들, 가군의 실기 전형 어떻게 되느냐? 학생부 30%, 수능 30%, 나머지 40%가 실기고사 점수로 반영이 되고요. 우리 부경대학교에는 실기고사 점수가 100% 반영되는 전형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평소에 꾸준히 틈틈이 성적 관리를 해놓으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수능 성적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시면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B, 수학 A, 영어, 사탐 2과목을 반영하고요. 이는 국어 국문학과에 지원하면서 국어 A를 응시했다. 국어는 자동 0점 처리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글로벌 자율전공학부를 제외하고 모든 학과 다 교차 지원 가능합니다. 국어, 수학 모두 A, B 어떤 유형을 응시하셔도 괜찮고 과탐, 사탐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자율전공학부 20계열은 어떠하냐?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탐 2과목으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마지막 예체능 계열은 우리 친절하게 수학 반영하지 않고 국어 A 혹은 B, 영어, 탐구 영역은 사탐 혹은 과탐 모두 다 괜찮습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가 각각 30%씩, 수학, 탐구가 각각 20%씩 반영되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과 영어가 각각 30%, 국어, 탐구가 20%씩,
마지막으로 예체능계는 국어, 영어가 35%씩, 나머지 30%는 탐구 영역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과 학생들 중에 불굴의 의지를 갖고 수학비를 끝까지 응시하는 학생들 가산점 당연히 받아가셔야겠죠. 자연계열 수학 B를 응시하셨을 경우에 가군의 경우 표준 점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받게 되고요. 나군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의 14%를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우리 국립부경대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이은 시험과 무더운 날씨, 그리고 무기력함으로 여러분 많이 지쳐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듯이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들의 수험생 생활, 그 누구보다 뜨겁게 꿈꾸고 그 누구보다 힘차게 달리면서 후회 없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3월에 부경대학교 교정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